안녕하세요. 빛바다입니다. 외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국내에 계신 구독자 여러분, 오브리 악기로서는 아코디언이 최고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독초 악기로도 아주 훌륭하지만 오브리 악기, 즉흥적으로 어디 가서든지 다른 장치 전혀 없이 오브리를 할 수 있는 악기는 아코디언을 따라올 수 있는 악기가, 물론 기타 잘하시는 분들은 기타가 최고라고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기타는 소리가 아코디언에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아코디언을 가지고 오브리를 하려고 하면 기타는 주로 이제 아르페지오, 스트로크를 가지고 주법을 가지고 연주를 하죠. 그런데 아코디언은 스트로크도 되고 주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고, 슬로우 고고, 칼립소 이렇게 어떤 그 곡을 연주하는데 어떤 리듬의 형태를 가지고 연주하는 것을 주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브리를 잘 하려고 하면 일단은 계명읽기에 능숙해야 됩니다. 계명읽기에 능숙하지 않으면 내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학교 종이 땡땡땡, 그럼 학교 종이 땡땡땡 이러면 학교 종이 땡, 학교가 학교라는 위치는 없어요. 그죠? 건반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은 첫째는 음이름이고, 음이름이 뭐예요? C, D, E, F, G, A, B, C, C, D, E, F, G, A, B, C 이게 음이름이죠. 이 고유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다, 라, 마, 바, 사, 다, 나, 다. 요것이 이제 우리가 태어나면 할아버지나 아니면 장명가나 아빠나 엄마가 지어주는 그 이름이 악기에서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 만국 공통으로 이름은 C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C음을 다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 라, 마, 바, 사, 다, 나, 다. 그래서 우리가 다를 도를 잡으면 다장조라고 하고, 바음을 도로 잡으면 바장조라고 하고, 사음을 도로 잡으면 사음이 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만국 공통어 C키 그러면 C음을 도로 한 장조를 C키라고 합니다. F키를 도로 한 장조는 F키, G를 도로 한 장조는 G키, A를 도로 한 장조는 A키. 그러니까 음이름은 도자리의 위치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F가 도가 되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F가 1번부터 가는 거예요. F가. 그러니까 고정도법은 항상 여기가 1번이잖아요. C를 1번으로 잡잖아요. 그런데 이동도법은 그 장조에 따라 도자리가 항상 1번으로 가잖아요. 이 위치를 혹은 여기가 1번이 될 수도 있고, 장조에 따라서 손가락 운지가 바뀌어진다. 그래서 오브리를 잘 하시려고 하시면 가는 길을 잘 아셔야 돼요. 가는 길. 그러니까 우리가 바램 그러면 보통 D키라고 그러잖아. D를 도로 잡았다 그러죠.
잡고 솔도 이렇게 가죠. 음이 높다 그러면 한음 내리죠. 그러면 D에서 한음 내리면 C 키가 되잖아요. C음을 도로 잡잖아요. 그러면 또 바뀌는 거예요. 운지가 뚝 떨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노래 중에 계명을 누구나 알고 있는 노래가 딱 두 곡이 있어요. 첫째 곡은 솔솔랄라 솔솔미 학교종이 땡땡땡. 그리고 두 번째 곡은 고향의 봄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계명 읽기를 훈련을 잘 시켜주셨어요. 왜?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응용을 가르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요령을 가르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정석을 가르치는 거예요. 정석은 곧이 곧대로 가르치는 분들이잖아요. 변화 주는 것을 가르치지 않잖아요. 변화를 주는 것은 어떤 일정 수준이 되었을 때 변화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코디언 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손이 돌아가면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곡보다는 유행하는 곡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곡을 연주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다가 실패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무 중에 나무 같지도 않으면서 나무라고 부르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대나무. 대나무는 어릴 때는요, 나무 그러면 일단은 딱딱하잖아요. 대나무는 어릴 때 죽순이라 그러죠. 죽순. 그 죽순을 가지고 음식을 해 먹을 수가 있어요. 부드러우니까. 대나무 죽순이 자라는 것을 제가 지켜봤거든요. 대나무 죽순은 어떻게 자라느냐 하면 일단 키부터 자라요. 키가 자라면서 뭐가 자라느냐 하면 팔을 펼쳐요. 가지를 펼친다 그러죠. 그러니까 대나무 잎도 하나도 없는데 키가 크거든요. 그리고 가지를 뻗어요. 가지. 그리고 잎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나무 죽순을 보고 음악을 배우시는 분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저 죽순처럼 해야 되는 거구나. 죽순처럼. 그러니까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 10단계 계속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산을 오를 때도 정상의 산 높이에 따라 다르잖아요.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광이 산 높이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뒷동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라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야호는 똑같은 글자지만 야호의 느낌과 느낌에 따라 소리의 강도가 달라지잖아요. 그 느낌에 따라 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뒷동산에 가서 야호 하는 것은 그냥 건성이에요. 건성. 그런데 한라산은 제가 올라가 보질 못했어요. 놀러를 잘 안 다니니까. 제가 지리산은 올라가 봤어요. 와, 보통 우리 쓰는 말 있잖아요. 완전 직이더만요. 직이요. 직이 돼. 구름이 지리산 등성을 타고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구름이 넘어가는 그 구름 속에 갇혀서 저녁에 해가 지는 걸 바라본 적이 있어요. 젊을 때. 와, 지기더만요. 왜? 그 멋진 광경이 지금도 가슴에 딱 박혀 있어요. 언젠가는 한번 올라가야지 이러면서 세월이 참 많이 지났어요. 올해는 한번 꼭 올라가 보고 싶어요. 올해는.
체력이 따라줄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지리산을 꼭 올라가 보고 싶어요. 그리고 속리산 올라가 봤어요. 정상에, 그렇게 높은 산에 정상에 올라가서 풍광을 바라보는 그 느낌과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들은 뒷동산에 올라가서 느끼는 풍광과 떠오르는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코디언도 옆으로 가지를 펼치지 마시고 대나무 죽순처럼 일정한 단계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다른 걸 손을 대면 안 돼. 그래서 그 과정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배운 1번을 숙달시키고 2번을 숙달시키고 3번을 숙달시키고 4번을 숙달시키면 대나무 가지가 잎이 없었는데 대나무 가지에서 잎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나무는 정말 볼품 없어요. 키는 엄청나게 높은데 잎이 없어요. 뭐 하느라고? 키를 자라느라고. 대나무는 한번 딱 키 크기가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단단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처럼 음악을 배울 때도 단계를 익혀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요것 좀 하다가 요것 좀 하다가 그것 좀 하다가 저것 좀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끝나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 뵀는데 베이스도 몇 번 해보다가 안 된다 그래요. 몇 번 해보다가 안 된다 그래요. 베이스도 최소한 베이스를 익히려고 그러면요 3개월은 걸려야 돼요. 3개월 최소한. 왜? 위치는 알았지만 이게 숙달되지 않으면 오른쪽 멜로디에 이 베이스를 같이 맞출 수가 없어요. 뭘 맞춰? 박자를 맞출 수가 없다고. 그렇다 보면 더더군다나 오브리 연주는 안 되는 거예요. 물 건너가는 거예요.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물 건너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이 60 넘으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리고 정년퇴직을 하는 것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길을 바꾸는 건데 대부분 길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지금에서 뭐 하냐고. 지금에서 뭐 하냐고. 외국의 어떤 분이 또 잔소리 심하다 그래. 이 잔소리가 보약이 되는 거야. 보약. 외국의 어떤 분이 정년퇴직을 하고 62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려? 다른 나라로 갈 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난 다른 나라로 갈 걸 기다리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니까. 대부분 그렇게 가니까. 그래서 기다렸는데 그분이 몇 살 때 철이 들었냐면 그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사회적으로. 그분이 90살에 철이 들은 거예요. 90살이 되니까 거의 30년 동안 30년 동안 아이고 이 나이에 30년을 그냥 그분 말씀을 빌리자면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스스로 끝날 수 있는 날이 아닌데 스스로 포기를 한 거죠. 그래서 90살에 다시 외국어를 공부를 한대요. 의학은 나이 많아서 잘 외워지지 않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런데 반복하면 또 외워져요. 제가 어제 제자들 만나가지고 제자들 중에 83세 되신 어르신이 있어요. 그 어르신이 제가 음악을 잘하고 못하고 그건 나중 문제고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제가 정말 자랑하고 싶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 어떤 시간? 배우는 학생들이 악보 없이 악보를 다 덮어놓고 창문 바깥을 바라보면서 연주를 하고 있고, 눈을 지그시 감고 연주를 하고 있고, 그때가 저는 제일 행복해요. 왜? 그분들은 계명 읽기가 이미 숙달되었다는 거잖아요. 계명 읽기. 오브리를 잘하려고 하면 자꾸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자꾸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그 방법을 익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노래를 할 때 C 코드 1도 화음의 C 코드의 느낌이 아니라 1도 화음의 느낌과 4도 화음의 느낌과 5도 화음의 느낌이 달라요. 들어보세요. 1도 화음 도미솔, 이 느낌. 4도 화음, 뭔가 붕 떠오르는 느낌이죠. 다시요. 안정된 소리. 4도 붕 떠오르는 느낌. 5도 화음, 어디로 날아가고 싶어 어디로 가고 싶어 해요. 어디로? 1도로. 5도 다음에는 반드시 1도가 옵니다. 자, 느낌. 연주를 계명을 읽다가 보면 이 계명을 통해서 1도, 4도, 5도의 그 느낌을 알게 돼요. 느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림을 그리면 빨간색의 느낌, 파란색의 느낌, 노란색의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느껴지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도 1도 화음의 느낌, 4도 화음의 느낌, 5도 화음의 느낌, 1도 화음의 느낌. 이 느낌을 아셔야 돼요. 이 느낌을 알아야 오브리 연주를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도 화음의 느낌에서 대리코드 6도 화음으로 가면 또 달라져요. 이 소리와 4도 화음하고 조금 닮은 꼴이에요. 6도, 4도, 그 다음에 2도, 그 다음에 3도. 소리, 화음에 따라 느낌이 다 다르죠. 오브리를 잘 하시려고 하면 이런 느낌을 빨리 잡으셔야 돼요. 무엇으로? 계명읽기로. 받아 적어.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런 감각적인 거, 느낌적인 것은 악기 연주를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구관이 명관이다. 오랫동안 어떤 일에 종사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음대를 나오고 막 젊은 애들이 아코디언 할 때는 정말 기교적으로는 막 대단하죠. 기교적으로는.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아코디언을 연주를 하면 이 건반의 깊이가 어디 있어요? 깊이가 다 똑같은데 음악의 깊이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 음악의 높이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 음악의 넓이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음악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에요. 음악의 넓이가 어디 있어? 음악의 높낮이가 어디 있어? 이러면 그 아직 멀었다는 이야기예요. 왜?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손흥민이 아빠 손웅정 씨가, 손흥민이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축구를 가르칠 때 아버지는 오랫동안 경험해 왔어요. 어떻게 해야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 오랫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손흥민이 초등학생이 뭘 알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훈련을 해서 지금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선수가 우리나라에 또 있죠. 박찬호 또 있죠. 박세리 또 있죠. 류현진. 세계적인 선수들이잖아요. 지금 나이가 드셔서 세계적인 선수는 될 수 없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내가 최고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마세요. 뭔가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도전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이 나이에 그분은 나이가 어려도 끝났어요. 아이고 뭐 밥 먹고 살 것도 아닌데 해봐. 밥도 먹을 수 있어. 포기하지 않는 사람. 아코디언 하시는 분들이 뭐 기술을 배우려고 그러는데 기술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기술이 되어 나오게끔 돼 있어요. 특히 색소폰, 갈톤, 뭐 서브톤 이런 거 흉내를 내는, 흉내는 흉내일 뿐이에요.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기술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쿵에 이게 숙달 되니까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솔 긴머리 솔 솔솔 하면 도레미파솔. 이게 뭐예요? 도에서 도까지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세요. 잔소리 심하다고 나가신 분들은 이 귀한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연습하느냐 하면 C 코드를 잡고 도레미, 이건 세지 따는표예요. 도레미, 이 정도 빠르게 나와야 이 도레미가 애드립이 될 줄 몰랐죠. 도레미가 애드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레미파 4개짜리 16분음표 4개짜리 이게 애드립이 될 줄 몰랐죠. 그 다음에 도레미파 솔 한 박자에 5개 들어가는 거 흘러간 옛 노래 많이 나오잖아요. 예. 이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연습을 통해서 고수가 되는 거예요. 뭐가 고수예요? 유명한 홍수환 씨처럼 유명한 복싱 선수들은 알아요. 스트레이트 한 방이면 세계 챔피언이 될 수가 있다. 그냥 갖다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수없는 연습을 통해서 이 한 방에 상대방 선수가 KO 되는 그런 기술을 익히는 거예요. 똑같은 스트레이트인데 제가 스트레이트 뻗는 거하고 홍수환 씨가 저에게 스트레이트 뻗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홍수환 씨는 이 스트레이트를 정말 수도 없이 연습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어쩌다가 한번 운동한다고 이거에 뭐 누가 넘어지긴 하겠어요. 홍수환 씨가 스트레이트 한 방 딱 때리면 상대방을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간단한 도미소리 애드립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숙달되지 않았으니까 애드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숙달이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애드립이 되는 거예요. 그 숙달되어 있는 애드립으로 오브리카토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코디언 하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코디언은 쿵짝이어야 된다. 참네. 아이고, 따라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든지. 쿵짝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악이 쿵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음악이 트로트만 있나요? 발라드도 있어요. 탱고도 있어요. 많은 종류의 음악이 있는데 내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흘러간 옛 노래를 듣다 보니까 그 곡들이 대부분 트로트라 쿵짝에 내가 익숙해졌구나. 내가 쿵짝에 익숙해지면 그 쿵짝에 내가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익숙해졌으니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공을 잘 찼거든요. 음악 한다고 모든 게 포기되었지만 우리나라 일본하고 축구 하면 난리 나죠. 누가 슛 때리려고 할 때 갑자기 발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경험. 막 발이, 숙달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숙달이 돼 있으면 연주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요. 귀가. 숙달되지 않은 사람들은 듣는 것도 숙달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잔소리가 좀 심한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도미솔이 애드립이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도미솔을 거꾸로 연주를 하면 이런 멋진 애드립을 통한 라노비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해드릴 때 화음 이 손목 이용해가지고 연습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걸 나이는 드셨지만 악기를 오래 해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거 해가 뭐하지? 이게 숙달이 되어져야 이걸 여기 넣으면 되겠구나 하고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숙달된 사람들만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숙달되지 않은 사람들은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돼.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와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르니까 전화를 해놓고 제가 설명하면 아이고 뭐 그래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때려치우세요. 왜? 알지도 모르니까 전화를 했어. 전화를 해서 알려줬어.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선생 말 안 듣는 학생을 누가 가르칠 수가 있어요? 남편이 회사 나갔다. 집에 문이 고장났어. 그래서 집에 있는 아내가 번호키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아내가 깜빡하고 볼일 보러 갔어. 저녁에 퇴근했어. 남편 들어오니까 비밀번호 1134 딱 누르니까 안 열려. 왜 안 열리지 보니까 열쇠가 바뀌었어. 부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비밀번호 먹고 이러니까 우리 1234였지 1243 해봐. 그럼 1243 하면 열리는데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243 한다고 되겠어? 1234 해도 안 열리는데 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지금 알고 있는 그 기술을 반복 연습 숙달을 시키면 기술이 아니었던 게 기술이 되는 거예요. 기술이 아니었던 게 이때까지 요렇게만 연주했잖아요. 이게
애드립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이봐. 이게 숙달이 되어야 애드립이 되는 거예요. 멋진 기술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멋진 기술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왜 특히 유도하는 친구들은 자기만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선수는 엎어치기를 잘하고 특기라는 거예요. 어떤 선수는 밧다리가 씨름 기술인가? 제가 유도하고 씨름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선수는 뭐 뒤집기 진짜 멋있는 기술이잖아요. 그 한 가지 기술을 자기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아코디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기술을 내가 다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기술만 제대로 먹혀 들어갈 수 있도록 연습하면 여러분들의 연주가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그러니까 도미솔이 애드립이 될 줄 누가 알았어? 미솔도가 애드립이 될 줄 누가 알았어? 도미솔이 애드립이 될 줄 누가 알았어? 이게 애드립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맨날 모이면 울어라 열봉아. 이 곡이나 연주하려고 그 곡을 멋있게 연주하기 위해서 기본을 숙달시키는 거예요. 최고의 오브리 악기 아코디언 누가 옆에서 울어라 열봉아 치면 이렇게 치면 옆에 앉아서 이렇게 해주면 멜로디도 돋보이고 반주도 돋보이고 반주와 멜로디가 섞어지니까 얼마나 돋보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단순한 화음, 도미소를 끊임없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뭐 하나 또 배울까?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 속에 여러분들 것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애들이 아코디언이 최고의 오브리 악기다. 한 강의 더 하고 이제 이론 계속 나갈 거예요. 그리고 베이스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 강의 시간에 한번 제대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는 사람 많아. 이거 하는 사람은 많아. 이걸 써먹을 줄 아는 사람은 없어. 봐. 얼마나 멋있어요. 기술을 숙달을 시켜야 어디 적용하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숙달이 되어져야 변화를 줄 수 있다. 숙달이 되어져야 변화를 줄 수 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왜냐하면 자꾸 새로운 걸 찾는 분들은 새로운 거 찾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끊임없이 반복 연습하시는 분들은 최고의 연주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알아들으셨으면 행복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반복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빛바다였습니다.